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4월 23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낮에 국민의힘당에서 이준석, 조수진 규탄하러 갔다가 오늘 만난 동지들한테 얘기를 듣고, 박 대통령 사저 앞에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것을 누구한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간 것 같아요. 네, 박 대통령 사저에 가봤는데, 그 사이에 건물들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새로 진 건물은 모르겠고, 건물이 하나, 둘, 셋,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짓고 있는 거였는데, 박 대통령 사저 바로, 정면으로 앞에, 네, 남쪽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대문 건너편 쪽으로도 짓고 있는데, 거기는 펜스만 쳐놓고, 땅 파기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건축한다는 안내문도 없었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또 있었고, 또 입구로 그 찾길에서 들어가는 쪽에 바로 또 건물을 짓고 있었고, 또 오른쪽 올라와서 또 건물을 짓고 있었고, 네, 그러는데 보니까 상업지로 짓고 있는 거였고, 또 단독주택으로서 다가구 주택을 짓고 있는 거였고, 그래서 박 대통령의 경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네, 전부 다 개인 토지로 개인 용도의 그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였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주변으로, 박 대통령 사주 주변으로 앞, 뒤, 옆, 밑으로 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소유주가 바뀐 건 하나도 없었고, 오늘 가서 제가 확인 바에 의해서도 박 대통령 상관없이 개인들이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였었어요. 모르겠어요. 사면이 된다면 그런 것도 다 없어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면된 거를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박 대통령 사면권으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네. 지난번에 제가 유승민 마포 포럼 갔을 때 유승민 할 때도 그렇고 이것들이 사면하라는 말은 한데 유승민도 제가 그때 한번 유튜브를 한번 할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정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여튼 이런저런 상관없어 못했는데 유승민이가 그때 사면하라 그 얘기는 박근혜라고 그랬나?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러면서, 지금 나와도 무슨 일을 하겠나? 힘이 있겠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나오셔도 별 볼일 없으니까 사면을 시켜주자. 이런 뉘앙스로 한 거고, 정말 순수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물론 내년에 선거가 있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둘 순 없겠죠. 어차피 문재인이가 끝나게 되면 네, 지가 해결을 하든가 떠넘기면 새로운 댓글을 잡은 사람이 청와대를 차지하는 인간이 하든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유승민이든 배신자든 누구든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시대적인 요구죠. 예. 그래 유승민이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서병수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오랜만에 나와갖고 참 생각지도 않는 얘기를 했어요. 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 예,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와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동안 입 닥치고 있다가 그러나 비난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마도 저희는 땡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어쨌든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다. 이 말을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한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인 것 같아. 전부 다 하는 얘기가 그만큼 했으면 됐다. 풀어주자. 그나마 조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유시민 나온 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고 서병수 씨가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니까 조수민, 이준석, 김재섭 아주 난리가 났어요. 짓불도 모르는 것들이. 오늘 그래서 이준석 조수진에 대해서 규탄되고 하는데 이 여자는 조수진이는 진짜 이게 뭔가 좀 하는 것 같더니 꼬라지가 이 모양이야. 누가 동아일보 출신 아니랄까봐 박근혜
탄핵 부정은 조국 사태 인정하는 꼴. 어따 대고 비교하고 지랄이야. 어? 짓불도 모르는 게. 진짜 이런 거 걸리면 좀 뒤져요. 응? 이준석도 마찬가지야. 이준석이는 제가 2016년 12월 18일 19일 선거일 전날 제 동생하고 강화문, 명동, 동대문, 건대까지 박 대통령 유산할 때 저희가 갔었는데 명동에서 끝나고 동대문 갈 때 지하철 같이 타고 갔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하고 이준석한테 그때는 아마 젊은 친구들 들어오고 하는 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그랬죠. 굉장히 고맙다고. 저는 그때 아마 그렇게 인사할 줄을 몰랐었을 거예요. 제 동생이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고맙다고 같이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막 그때 사람들이 막 지하철에 엄청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꽉 찼었죠. 사람들이 막 같이 사진도 찍고 흥분하고 막 그러니까 이 새끼가 좀 멋쩍었는지 뭐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장면이 생생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유승민 따라 다닌 것만 해도 저희들은 복장 터지는데 지금에 와서 뭐라고? 박근혜 탄핵은 정당하다고? 흥양가해? 진짜 이거 사고방식도 하바드는 그냥 걸레만큼도 못한 놈이 오늘 진순정 최고위가 말 잘했어요. 한건영 최고위가 오늘도 말했고 어제도 단디 뉴스 단디 방송에서 잘 얘기했어요. 탄핵 시킬 정도면 30년, 30년 때리는 거지. 뭐? 1년은 때릴 것 같아? 진짜 이게 판단도 못하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는 게 어딘데 어디서 주워 듣지도 못하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요. 정말. 응? 그리고 김재석 사면 안 된다? 선거 이기니까 각오하겠냐고 쓴소리를 들었다? 뭐? 20대 30대 때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번에 선거를 해서 선거 이기니까 당이 각오를 다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고 20대 30대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 주셨다? 어떤 놈들 요즘에 설문 박 대통령 사면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설문조사 했다고 하는데 그거 필요 없거든요. 그거 하지 말고 2016년에 개지를 했던 거 똑같이 주고 이거 탄핵 사유가 되냐고 물어보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아직 그러고 나서 사람들 완전히 내리에 박 대통령 제가 많은 대통령처럼 각인시켜놓고 사면해야 되냐 말이나 이따위로 하니까 내가 지난번 화요일날 합정역 늦게 갔었어요. 나라봉 그 서명대인데 늦게 가는데 젊은 애들 지나다니는데 진짜 열불이 뻗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젊은 것들이 손 붙잡고 다니면 다야? 제가 소리쳤어요. 젊은 게 정의가 아니라고. 젊은이들 똑바로 하려고. 젊은 것들이 미쳐갖고 박 대통령 내쫓았으면 4년이 지났으니까 젊은이들이 서명하는 걸로 박 대통령 석방식에 동참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그런 인간들 꼴을 보고 있으니까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어제 김재섭 이거한테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저께 톡방에 이게 핸드폰 번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인간한테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 성질 같으면 확 해버리지만 어제는 점잖게 보냈습니다. 김재섭 씨는 보세요. 이게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 증거조사 참고 자료입니다. 이거 가지고 박 대통령 탄핵시킨 겁니다. 신문 쪼가리. 당신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해갖고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 탄핵의 증거를 한 거, 증거자료. 이거 21가지 나오는 거 이거 제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오후에 봤더니 이놈이 메시지를 답을 보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탓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꼼꼼하게 알아보고 앞으로는 잘해가겠습니다. 모르니까 일단은 소나기는 피해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답을 보내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이상 문자는 보내진 않았었어요. 이런 것들이 길거리에서 최소한 2019년도에 이것들이 강화문에 나왔으면 뭔가 알았을 텐데 우리가 서울역에서 집회하고 강화문까지 입성했을 때 이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집회를 하고 있는지 봤을 텐데 이것들이 헛소리를 하고 앉았어. 우리가 태극기 든 사람들이 나이가 많고 하니까 우리가 모를 것 같아? 어제 조치원에 그 여성중앙위에서 서명대회가 있어서 저도 내려갔었어요. 전이업에 사는 데서는 늦게 내려갔는데 한 10시 반이 좀 넘어서 그 서명대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농협에 있어갖고
농협 건물이 좀 농협 건물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그 빈자리가 있어갖고 플랜카드를 길게 걸고 서명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가니까 그 농협에 있는 직원이 나가고 서명대 이 현수막을 거대라고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거기 먼저 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버럭 그냥 소리를 질러버렸죠. 5, 6년 만에 처음 왔는데 도대체 우리가 여기다 몇 시간을 걸리나? 하루를 걸었어? 몇 시간을 걸었어? 10시에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10시에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10시 한 30분 40분 도착했으니까 3, 40분도 안 되는데 그거를 못 참아서 나와서 그걸 떼라 마라 하고 앉았어요? 한바탕 소리 질렀지. 5, 6년이나 우리는 길거리에서 5, 6년이나 지내고 있는데 그거를 못 참아? 부산에서 서울에 와서 이런 거 알려주면 고만 줄 알아야지. 몇 년 전에는 여주에다가 김정연이가 웃고 문제나고 웃고 있는 큰 사진을 그려놓고 그러더니 이것들은 김정은이가 내려와도 이 짓 할 거라고 제가 막 소리쳤어요. 성질나갖고 대체로 보니까 이게 나이 많고 하니까 이것들이 아주 무시하는데 걸리면 진짜 가만 안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6년이나 지냈는데 우리가 들은 소리가 한둘인 줄 알아요? 감히 이것들이 서민들 나가신 분들이 나이 많고 여자분들을 하니까 무시하는 건데 진짜 걸리면 가만 안 둡니다. 제가 막 소리쳤더니 뭐 옆에 있는 생선 파는 아저씨가 뭐 조용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 참아요. 김재섭이고 이준석이고 조수진이고 진짜 걸리면 이것들 가만 안 둡니다. 우리 눈이 안 띄니까 그렇지. 저 쥐뿔도 모르고 앉아서 뭐 한 가지라도 지네들이 뭐 했나? 제가 재판에 가서 보면 기자들이 검사들이 씹으려는 소리 듣고 다 나가요. 오후 되면 기자들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검찰들이 하는 거짓말만 열심히 똑같이 2010년하고 똑같이 씹어대고 지랄들을 하고 앉았어요. 오후 되면 다 빠져요 기자들.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전부 다 거짓말하고 앉았고.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2017년 12월 1일, 9일, 뭐 13일 최소원씨 결심하기 전날까지도 정호성 씨의 삼자통화라는 거 그거 재판장에서 틀었어요. 2017년 12월 13일 날 정호성 씨의 삼자통화 그 틀었어요. 그 전에 12월 1일 날도 재판장에서 나왔어요. 9일 날도 나왔어요. 1일에는 제가 못 들어가고 제 친구가 들어갔었고 9일쯤에 제가 들어갔었어요. 13일 날 틀은 거 제가 들었어요. 이경재 변호사가 못 믿어 이거 이거 못 믿어서 다시 해달라고 그랬는데 검사관자 갖고 이거 넣고 저거 빼고 이거 한 거 이거 못 받아들여 딱 끝냈어요. 그랬는데 2018년 JTBC의 스포트라이트 이규원의 스포트라이트 그 기자가 저한테 통화하자고 인터뷰하자고 전화 왔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거 이경재 변호사가 그건 못 믿어 딱 쳐내버렸는데 그때 스포트라이트 이규원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엄청난 그 한겨레 기자 그 여자가 재판장에서 엄청난 증거가 나왔다고 이지랄하는 게 박 대통령 재판이었어요. 똑같이 보고 변호사가 이건 못 믿어 딱 쳐내버렸는데 걸레 같은 기자가 와갖고 엄청난 증거가 나왔다 이지랄하고 앉았고 그뿐만 아니고 2019년 5월 달이었나요? 그때 또 1시간 넘게 최초 공개라고 하면서 삼자통화 또 털었었죠. 그런 거랑 믿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이놈이 헛소리를 하고 앉았어. 뭐 제 유튜브를 누가 보리라 기대는 안 해요. 그렇지만 우정찬 기자가 방송에 나왔었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뭐 변론사들도 뭐 오 기자만큼 아는 건 아니지만은 열심히 방송에 떠들었어요. 그런 것 안 보고 뭣들 보고 살아? 귀는 어디다 열고 살아? 어쨌든 언제 할지 모르지만 박 대통령이 나오실 텐데 진짜 지금 성질 같으면 박 대통령이 나오시자마자 진짜 큰 소리로 개판 재판이었다고 한바탕 떠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것들이 지들이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때가 되고 하니까 아주
몸이 달았나 어쩌나. 박 대통령 혼자가 아니에요. 어? 저처럼 재판에 다녀서 본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 다녀서 봤었어요. 초창기에 박 대통령 재판은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어? 세 번째 재판에 허준생이 들어갔었어요. 허준생이 들어가서 그날 난리가 났던 날이에요. 그날 허준생이 박 대통령 무죄야. 엄청 얘기 많이 했었어요. 저는 네 번째 되는 날 들어갔었어요. 5월 30일 날. 들어가보고 그때 마사회 부회장 나왔었고 또 하여튼 증인이 2명 나왔었어요. 네. 제가 그날은 제 노트에 적었어요. 그날도 보면서 전혀 박 대통령 상관없는 증인들 불러놓고 박 대통령 보고 그거 듣고 있으라고 하는 거 박 대통령이 제가 무죄라고 그랬어요. 되지도 않는 재판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본 사람들이 많아요. 응? 삼성 재판이고 여러 재판 본 사람이 많아요. 저것들이 이준석이고 조순진이고 김재섭이고 짓불도 모르는 것들이 어디서 들은 소리 가지고 뭐? 탄핵이 어쩌고 저쩌고? 뒤지려고. 우리가 바보가 아니에요. 응? 함부로 입 놀리면 우리 할매할배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뻔때를 아주 보여줄 거예요. 한번 만나게 하면 저것들한테 뒤지려고 가만 안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제가 많이 저만 이제 재판장에 다녔으니까 아마 제가 저만 볼 텐데 이수진 참 이 여자는 참 골 때리는 여자예요. 전부 다 아주 뭐 이 나라에 어떤 자리보다 국회의원이 최고예요. 국회의원에 가면 그냥 보이는 게 없어요. 이수진 이 여자가 유해용 판사의 재판에 나와서 이 여자가 한바탕 싸움을 벌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아주 난리가 났었던 여자죠. 이 여자가 양성태 대법원장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가서 또 한바탕 했었나 봐요. 네. 원래 실력이 없어서 뭐 자리를 바꿨는데도 거기 인정하지 않고 좀 난리를 피웠던 여자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나와서 이 양성태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 여자가 실력이 없다고 증인한 김연학 판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네. 법원을 떠났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한 뭐 이 기사에 난 거 보면은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이 우병우 수석 그 국정원하고 국정원 직원들하고 사찰했다는 그 재판에 이분이 재판을 한 분이에요. 그때 뭐 1심 때 그 이용원 판사가 그 최승원 씨 사건 가지고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에서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보고를 못했다, 뭐 조사를 못했다 하는 건으로 이용원 판사가 굉장히 좀 모질게 해서 그거는 인상이 많이 남는데 국정원하고 국정원 직원들하고 사찰했다. 이거는 사실 뭐가 뭔지도 막 이게 두 번째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재판 받을 때는 모르는 상태로 보기도 했지만은 좀 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청와대에서 최서원 씨의 뭐 국정농단을 한 거 이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막지 못했다, 뭐 보고를 못했다 하는 것은 2년 6개월 형을 받았었어요. 그랬고 국정원 직원들하고 추명호, 최윤수 씨 이거는 이분들하고 국정원 직원들하고 사찰했다고 하는 거 이거는 1년 6개월 형을 받았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재판한 판사가 김연학 판사인데 그때 재판은 그렇게 뭐 재판 과정에서 뭐 굉장히 심하겠다 이런 거는 느끼지 못했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분이 뭐 대체적으로 성격도 온화하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은 이수진 이 여자하고 이 여자 건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또 다른 일로도 그 뭐 하여튼 뭐 민변한테도 당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이제 법관을 그만뒀다는 게 나왔고 또 뭐 우정창 기자한테 북부 지법에서 명예훼손으로 그 유죄를 때린 마성영 부장 판사가 북부에 있더니 이 중앙법원으로 왔어요. 그래서 김미리가 이 여자가
1년이 넘게 재판을 하나도 안 하고 울산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재판을 하나도 안 하고 시간만 끌었었죠. 뭐 조국이, 백운호, 박영철, 또 노한중, 정경심이 관련된 이 재판은 조국이하고 백운호, 또 박영철 이 재판은 끝났고 그 다음에 조국이하고 노한중, 정경심하고 해야 될 재판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 여자가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서 이 여자가 휴가를 내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마성영 판사가 이 남자가 다 맞게 됐다고 그러는데 민변도 아니라고 하는데 하여튼 결과는 오정찬 기자의 재판을 봤을 땐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사였었죠. 제가 막 거기서 소리를 질렀을 때 이재명 판사 보셨냐고 약간의 다른 점이 있어도 유죄를 때릴 수 없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제가 소리 질렀을 때 이 남자가 저를 요상치 않게 평범한 새끼 봤거든요. 다른 판사들은 뭐 놀란다거나 뭐 조금 좀 바보틱한 이렇게 봤는데 이 남자는 아주 눈에 쌍심을 돋우고 저를 째려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다른 재판들 제가 별로 관심은 없지만 이 남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러 재판이 열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앙에 와서 저를 만나면 이 남자가 기억을 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포에서 어제 제가 조투영 가느라고 마포 포럼에는 가보질 못했어요. 그랬는데 윤영석이라고 왔어요. 이것도 당권 도전한다고 와갖고 김무성이 앞에서 아침을 떨었나 봐요.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놈을 잘 기억하고 있죠. 2019년 5월 달에도 이게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개지랄을 했던 놈이에요. 제가 이놈을 저장하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그때 2019년 6월 달이었나? 이때쯤에 2019년 6월 13일이었나? 이때 창원하고 통영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런지 제가 이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은 해놨는데 이 인간한테 제가 질문을 하려고 전화를 한번 걸었는데 이 새끼가 바쁘다고 그래갖고 전화를 받고 나서 통화를 안 했었어요. 한 10분 정도 들고 있다가 통화를 못하고 제가 5월 24일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네, 아침 9시 50분에 보냈어요. 제가 이날 통화를 하려고. 저는 이제 나라고 합니다. 바쁘신 것 같으니까 통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제가 윤 의원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가려고 그랬었죠. 그랬더니 뭐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제가 그것도 제가 저장이 돼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계속 수화기를 들고 있고 이 새끼가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고 있는 내용이 저장돼 있어요. 그 통화는 못했는데 여기다가 문자를 보내서 혹시 용건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용건을 말할 수가 없죠. 만나야지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랬는데 또 이게 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10월 달에 뭐 쓸데없는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 밴드에 들어오라고. 제가 그때 이 인간을 만나면 질문을 하려고 이런 거를 아주 많이 적어놨어요. 네. 질문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2019년 5월 24일 윤영석한테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첫째, 4월 16일 무슨 날인 줄 아나? 제가 2019년 4월 16일 날 이때 자한당 국회의원들 한 50명 1명인가 이렇게 전화를 했었어요. 그 중에서 15명인가 연결이 됐었고 제가 그 내용을 유튜브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4월 16일 무슨 날인 줄 아나? 민경욱의 성명서 읽어봤나? 민경욱이가 영혼도 없는 아주 쓰레기 같은 글을 자한당의 성명서라고 해갖고 올려놨었죠. 그것도 제가 전화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6시가 임박해서 올려놓은 아주 쓰레기통에 넣을 그런 성명서였습니다. 3월 10일 5명 돌아가신 거 아나? 백남기 아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월 6일에 대해 당신들의 입장과 위치는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제가 뭐 타이핑 하다가 뭐를 잘못한 건데 이들이 너들이라고 했는지 뭐 하여튼 들이 박 대통령 100주년 10월 26일 대해 기념 추념해 준 적 있었나? 당의 정체성이 뭐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제 좌파들이 노무현 10년을 기념하는 것을 보고 박 대통령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못 받나?
당신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태도에 대해 반성하는 것 없냐? 네. 그 다음에 5번째. 자한당이 한 석 더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했나? 뭐가 더 달라졌냐? 네. 보궐선거에 대해서. 네. 통영에서 받았고 창원에서는 준순정 의원의 800여 표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5번째로 자한당이 한 석 더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했나? 뭐가 더 달라졌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배신자, 탄핵, 보수의 분열은 누가 했나? 똥바른당하고 합치라는 말은 왜 안 했나? 왜 안 하냐? 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대한애국당이 보수 분열 가속했다고? 무슨 증거가 있나? 당신들이 보수라고 생각하나? 보수가 당의 대통령을 내쫓고 아무 죄 없이 2년을 갇혔는데 말 한마디 안 하는 배은망덕 배신자들이 보수냐? 대통령을 내쫓으면 좌파로 간다고 몰랐냐? 국민들이 다 알고 나온 사람들이 태극기고 문재인 하는 짓이 전부 좌파로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니들이 눈길 한번 주었나? 작년 4월 27일 가짜 평화쇼라고 우리는 바로 말했다. 나경원, 장제원, 홍준표 니들 뭐라고 문재인을 칭송했냐? 8번째. 보수정치 헤게몬을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당원들의 평균 연령을 아나? 대한애국당이 헤게몬을 가져가면 왜 안 되냐? 응? 그 다음에 9번째. 보수 정치권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다소 호황된 목표 의식 아래 그렇게 나오지 않았겠냐? 대승적으로 했다고 너희들이? 누구를 위해서? 당신들 썩어 빠진 배신자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승적으로 나가라고? 주호영이 공천을 못 받아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이런 당신들을 왜 찍어주라고? 제가 4월 16일 전화했을 때 주호영이가 그랬어요. 나 그때 공천 못 받았어요. 친박한테는 전화하세요. 그랬던 놈이에요. 그랬던 놈인데 이런 놈들을 위해서 우리가 표를 찍어주라고요? 10번째. 애국당이 좌파냐? 애국당을 찍어주면 뭐가 문제냐? 당신들의 경쟁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똥바른당, 민평당, 참 지금 사라진 당도 있네요. 정의당, 민중당 한석 있어도 없애라는 말 못 들었다. 보수 개멸이 대한애국당 책임이냐? 기울어진 운동장이 누구 책임이냐? 등신 같은 걸 지들이 꼬라지 해놓고선 태극기 국민들은 이렇게 될 줄 알았고 이렇게 만든 당신들 국회 인원들을 다 없애야겠다는 거다. 보수 분열 가속화? 등신 같은 것들 맨날 하는 소리가 이따위나 하고 앉아갖고 당신들이 말하는 보수가 뭐냐? 주군을 내쫓고 지금까지 한 놈도 잘못했다고 말 안 하는데 그리고 한 놈도 쳐내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고 배신자들 죽여버리겠다는 것이 대한애국당이 보수 분열주의자냐? 좌파로 갔다고. 그건 당신들 책임이야. 태극기 국민들 누구가 정치 욕심 때문에 이러고 있는 줄 아냐? 5.18 노무현 한마디도 못하고 대승적으로 당신들 배신자들 위해서 결집 왜 대한애국당은 안 되나? 국정농단을 무슨 수로 막아? 니들이 만들어준 마당이야. 문재인에 대한 겁니다. 니들이 역사의 죄인이야. 꼬투리? 박 대통령은 죽어 없어도 된다는 거냐? 왜 니들만 미래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계속 이것들은 그랬죠? 탄핵은 묻어버리고 미래로 가야 된다고. 한겨울이가 창원에서도 그랬죠? 도망가면서 미래로 가자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패스트트랙 동의한 게 누구냐? 원포인트 누가 동의했나? 2019년 말이 아니고 벌써 우리는 이렇게 제가 5월 24일이면서 이때도 우리 다 알고 있었죠. 조원진 대표는 처음부터 반대했다. 패스트트랙 발의하고 지금 보수를 지향하는 당이 하나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나? 자한당이 비례표 75석 가져오려면 10명 20명으로 다 쪼개져야 한다는 걸 모르나? 그랬는데 완전히 개지랄 됐죠. 위성 비례당 만들어갖고 하여튼 작년 선거는 엉망이 됐으니까 선거법까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보수가 완전히 깨지도록 만든 게 누구냐? 바른당이 우파냐 좌파냐? 왜 한국에서 신생 정당은 생기면 안 되냐? 권성동이 2017년 2월 28일 분권위원 개헌 주장을 했다. 이게 뭐냐? 당신들은 사사건건 내각제 하려고 했고 대통령은 내쫓았다. 마찬가지로 어제
마포 포럼에서도 한 얘기가 개헌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2016년 11월 17일 나경원이 정진승과 정동영, 김부겸하고 트럼프 대통령 17일이 아니고 14일이었었죠. 예, 17일은 기사에 나온 거고 미국으로 간 거는 2016년 11월 14일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통령을 내쫓아야 한다고 고사지러 간 년. 멀쩡한 대통령을 내쫓고 등대에 다시 칼 꽂고 제발 부탁인데 앞으로 당신은 절대로 박근혜라는 이름 입에 올리지 말고 박정희 대통령 이름도 올리지 말고 당신들 힘으로 살아가. 어? 절대로 대한민국당 입에 올리지 말고 똥발에 당하거나 잘해. 꼬투리라니. 너희들이 박 대통령 무죄를 밝히겠다 말한 적이 있나? 그리고 정치인이라면 알아보고 말해. 뭐라고 했냐? 추정하지 말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어제 마포에서도 이게 당 대표로 나온다고 하면서 촛불 정부 물론 문재인이 이제 알았어요.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 역대 정권 중 가장 독재적이고 반민주적이 무능한 정권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내쫓고지 사과를 해야지. 독재라고 무능하다고 내쫓은 대통령 문재인하고 비교해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 보고 사과를 해야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지. 한마디도 없어 이것들이. 여전히 이 새끼가 개헌하겠다고. 제왕적 대통령 청와대 정부라는 현행 1인 권력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어떠한 정책도 그러면 너희들이 권력 잡아서 개지를 하려고? 어떠한 정책도 어떠한 계획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 때 냈잖아. 그나마 냈잖아. 뒷다리 잡고 했어도 냈잖아. 너희들이 인정 안 해줘도 박 대통령이 성과 냈지. 찾아봐. 어떤 성과가 있나. 권력구조 정부 거버넌스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문제야. 썩 빠진 당신 같은 것들, 국회의원들, 너희들 때문에 문제야. 아무리 제도가 좋으면 뭐야. 지키지도 않는 제도를 가지고 형태가 문제가 아니고 배신자들 너희들이 문제야.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앉아갖고 길거리에 쫓아다니는 할매 할배들만큼도 모르는 너희들이 등신 같은 국회의원들이 문제야. 예? 뭐라고 또 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야권 그리고 이 윤영석이가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권 통합이 필수 조건이다.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되는데? 너들 등신 같은 놈이 정권 가져갖고 뭘 하겠다는 건데. 목적도 없어. 국가 정체성도 없어. 정권을 왜 가져가야 되는데? 야권 통합이 필수적인데 유승민도 똑같다 이 새끼가. 당대표가 되면 우선적으로 당원들 뜻을 국민의 안철수 대표 통합 마무리 짓겠다. 안철수는 2, 3일 내로 들어오겠죠. 이것들이 하는 얘기가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금태섭. 그때는 제가 윤영섭을 못 들어봤어요. 유승민이가 이놈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러면 윤영섭, 유승민,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금태섭 예? 다 들어오라 이거지. 근데 거기서 왜 정은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진짜 이것들이 뒤지려고. 좋아. 한번 해봐. 너희들끼리 저는 윤석열이가 오래 간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3월 4일날 나왔나요? 그랬는데 3월, 4월, 5월 2개월이 다 돼가는데 윤석열이 보여준 거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반기문보다 훨씬 더 못한 나라고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이것들이 되지도 않는 여론조사랍시고 하면 뭐가 나오니까 유승민이든 윤영석이든 윤석열이 국민의 짐당으로 들어오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거라 봐요. 아무리 윤석열이가 지금 지지도 언론에서 나오는 지지도 저는 좀 믿지도 않지만은 자기가 해갖고 중앙일보나 조선일보가 밀어준다고 해서 윤석열이가 무슨 용 써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국민의 힘당으로 들어가겠죠. 국민의 짐당으로 들어가서 가면은 국민의 짐당에 있는 인간들이 윤석열을 그만둘 것 같아요. 짓밟아버릴 거예요. 소모품으로 쓰일 뿐이에요. 밖에서 나대는 꼴, 안철수처럼 나대서 골치 아프게 썰기는 것보다 일단은 국민의 짐당으로 끌어들이겠죠. 어떻게 하든 끌어들여서
뭐 자기네끼리 뭐라도 하겠죠. 2019년도에 한규환이가 되지도 않은 인간이 들어와갖고 진짜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한규환 능력도 없는 인간을 뽑아줬죠. 꼭두가시로 딱 쓰기 좋았으니까. 마찬가지로 들어와갖고 여기서도 가지고 흔들다가 그중에 누구나 뽑겠죠. 그래서 뭐 이것들이 야당의 보수의 대표라고 인정 못하지. 배신자 당에서 한번 해봐. 해보고 나서 어떻게 되나. 절대로 안 될 거니까. 응? 뭐 태극 국민들이 흔들겠지. 경선하라고. 그럴 때 뭐 조 대표, 조원진 대표를 안 녹화하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고. 이렇게 윤영석에 대해서 윤영석이도 당권에 나온다고 하는데 뭐 전부 다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도토리 키재기예요. 홍준표를 과연 저것들이 뭐 김종인은 그렇게 반대했는데 김종인 키즈들이 홍준표가 입당하는 거를 찬성을 할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관심 없어요. 뭐 국민의 정당에 누구가 들어가든 말든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도토리보다 더 못한 족속들이라 관심은 없는데 하여튼 정리는 되겠죠. 누구든. 하여튼 뭐 그렇게 조만간에 결정이 되면 앞으로 아마 이 판이 지네들이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거는 좀 가슴이 아픈 얘기예요. 보궐선거 끝나고 정기재 씨가 뭐 1.06% 16,000표를 받았어요. 참 아쉽죠. 저도 좀 그렇게 박형준이가 그렇게 많은 표로 이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기재 씨가 한 5%나 정말 10% 정도 이렇게 표를 받았으면 진짜 태극기 국민들이 좀 힘을 받을 수 있고 큰 소리를 좀 칠 수 있는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 될 텐데 진짜 국민들이 등신 같은 국민들이에요. 예. 결과는 그렇게 됐고 며칠 전에 정기재 씨가 방송에 나왔는데 그 정기재 씨가 나온 방송을 들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짜증이 났어요. 참 많이 아쉬웠는데 참 뭐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정말 다행이죠. 평생 못 깨달았던 것보다 다행이긴 한데 진짜 너무너무 아쉽고 원통하고 진짜 정기재 씨가 뭐 그때 당시 2016년 2017년대에 유튜버들이 없었으니까 그때에 좀 그런 대형 유튜버가 정신만 제대로 차리고 진작에 좀 지금 말한 것처럼 깨달았으면 그렇게 말을 해줬으면 우리 공화당이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때 배신자 당은 없어지고 정말 정신 차린 국민들, 정신 차린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당 만들어서 문재인한테 대항했을 거고 그 이후로 선거 때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을 거예요. 그때의 정기재 씨가 홍준표의 7가지 좋은 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공화당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당시에 대한애국당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 그 당시에는 새누리겠네요. 왜 그때 판단을 제대로 못했냐고요. 그때는 판이 넘어갔어요. 갔으니까 그거 인정하고 탄핵이 잘못됐다. 그거를 주장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태극 국민들이 100만, 150만 표, 200만 표 얻었으면 자한당 깨졌다고요. 깨지고 당 새로 만들었었어요. 우파당 새로 만들어졌어요. 배신자들 똥 바른다? 그대로 끝나고 우파당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선거 2018년 2019년 보궐선거 선거 때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특히 작년 총선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작년 뭐
저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겨우 작년에 정규재 씨 정신 차리고 정규재 씨만 황장수 씨도 했지만은 정규재 씨만큼은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제대로 말했어요. 너무너무 아쉽죠.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정규재 씨가 부산시장 나가서 했던 말 연설 정말 아쉽죠. 왜 그런 얘기를 진작에 못 해줬을까? 그거를 이제 자기가 막상 선거에 나가보니까 우리가 당했던 그 소름을 자기가 100% 똑같이 느껴본 거예요. 참 뭐 모르겠어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뭐 그러면서 정규재 씨는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는 얘기는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참 너무 아쉽고, 그리고 정규재 씨가 자기가 선거에 나가면, 물론 뭐 저는 정규재 씨가 주장하는 거 공약 이런 거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정규재 씨가 나가서 많은 표를 얻기를 바랬고 공약도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정규재 씨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요? 나가면 정규재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장 빵빵 찍어줄 줄 알았나요? 응? 그 당연한 거예요. 정규재 씨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본다면 그나마 그 표 나온 거 다행인 줄 알아야죠. 그래도 우리만큼 배신자니 역적이니 욕은 안 먹었잖아요. 응? 자기 많이 실망했다고 그러고 양당 정치제에 그 피할 수 없는 걸 느꼈다고 하는데, 그 앞장서서 그렇게 못하게 한 게 정규재 씨였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표를 적게 하고 나니까 정규재 씨가 뭐 정치를 계속 말이 조금 헷갈렸어요. 안 한다고도 했다가 뭐 결정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결정을 심사숙고를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또 뭐 정치를 할 수 없다, 자기가 확인했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 부산에서 교육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옛날 말로 하면 초에 묻혀서 학문을 닫겠다 이거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응? 고영준 씨는 우회 창당을 했어요. 기존에 창당되어 있는 걸 그걸 흡수해 갖고 창당을 했고, 정규재 씨는 부산에 내려가면서 당원들을 모아갖고 사실 창당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이 뭐 확실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정규재 씨 얼굴 보고 당에 가입한 사람도 있었는데,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을 선거 한번 해보고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줄 몰랐나요? 아니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선거에 나왔어요? 아니 정규재 씨가 우리한테 그렇게 몇 년 동안 도토리, 외톨이, 외골수 비난한 거 보면 정규재 씨한테도 그 정도 비난은 올 거라고 감수를 했었어야죠. 근데 선거 한번 딱 해보고 표 얼마 안 나오는데 나 이거는 못하겠어, 나한테 정치는 안 맞아, 그리고 도망치면 되나요? 아니 그러면 정규재 씨 공약을 믿고 뭐 그래도 좀 이 정치판을 바꿔보겠다고 하고 같이 운동하거나 그 당에 들어온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아니 힘들더라도 이걸 바꿔 나가야지. 어떻게 몇 개월 선거운동하고 나서 이건 나한테 안 맞아, 이거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이래갖고 이 나라 정치를 어떻게 바꿔요? 힘들더라도 바꿔 나가야죠. 물론 저는 우리는 우리 공화당 어떻게 하든 박근혜 대통령을 안고 가면서 구심점이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구심점을 가지고 이 나라 정체성을 바로 세운다는 이런 구심점이 있었지만은 정규재 씨도 나름대로 당은 당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나가야죠. 그리고 이슈 만들어서 국민이 진당하고 싸워야죠. 국민이 진당이 못하는 거 사사건건 이슈 만들어갖고 국민 선동하고 계몽하고 당원 모집해서 나가야죠. 선거 한번 해보고 나는 안 돼, 양당 정치제가 확고한 걸 알았어? 내가 들어갈 구멍은 없어? 이대로 끝.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 나라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의지를 하고 이 나라 정치를 바꾼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에? 이번 부산 선거에서 보니까 고영주 씨가 대표를 했던, 물론 합쳤으니까 당대표는 고영주 씨로 돼 있어요. 그쪽에 있는 누구도 정규재 씨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막 몰려와서, 우리가 2019년도나 이럴 때 막 보궐선거 할 때 막 몰려가고 난리를 친 것처럼 말만 고영주 씨하고 정규재 씨하고 합친 거지,
움직임이 저는 안 보였었어요. 고영주 씨가 한번 고영주 대표가 한번 부산에 갔나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안 나요. 유튜브를 한번 봤는지 모르겠는데 눈에 띄게 그런 거 없었어요. 물론 요번에 뭐 중요하다고 해서 문재인 좌파를 다시 뽑으면 안 된다 해갖고 힘을 합쳐준 거는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가서 표 선택은 어떻게 하더라도 분위기는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분위기는 국민의 진당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국민의 진당 오세훈이든 박형준이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위기를 잡아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영주 씨든 당대표니까 내려가서 바람 잡아줬어야죠. 응? 그러니까 저것들이 지금 이기고 나니까 저들이 뭐 아주 기분이 업돼갖고 지네들이 국민을 뭐든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 찍어줄 거라 이런 허풍 들어가는 짓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태국 국민들이 일어나갖고 얼마든지 단죄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고영주 측에서는 하나도 지금 부산 내려가서 뭐 해주는 게 하나도 안 보였었어요. 정말 아쉬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국민의힘당 오늘 같은 요즘에 뭐 사면하라고 하니까 이런 등신 같은 놈들이 사면은 안 된다, 탄핵은 굳어진 거다, 이지라 하는 거 성토하고 그따위를 할 것 같으면 당 부시라고 이렇게 해야죠. 오늘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윤창중 씨 방송에 나오는 거 봤는데 말은 아주 그럴듯해요. 아니 그러면은 국민의 진당 깨부시라, 없어져라, 똑바로 하라 해갖고 자유민주당에서도 성토하고 당원들 선동해서 나가서 국민의 진당 가서 한바탕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슈가 있으면 싸워야지. 에? 참 정규대 씨 그 방송을 보고 나서 물론 뭐 자기는 부산에 내려가서 집도 얻었다. 부산에 내려가서 교육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뭐 내년에 뭐 지자체도 있고 하는데 사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뛰어서 자유시민당에서도 후보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이슈 만들어서 열심히 싸워도 보면 2024년에 가서 국회의원 선거 있으니까 나갈 수 있겠죠. 뭐 정규재 씨가 그때까지 교육사 하다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완전히 뭐 제가 보기에는 한번 해보고 나서 나는 이게 안 맞아. 양당 정치에 내가 들어갈 구멍이 없어. 나는 그냥 물러나서 교육사업이나 할래. 비겁한 거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아니 자기가 우리 공화당한테 그렇게 했던 짓이 있는데 그거 참고 자기도 해야죠. 여기서 그냥 물러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만 싸우기는 되게 힘들어요. 저는 정규대 씨, 고영주 대표가 있는 당하고 우리 공화당하고 물론 우리가 국민의 진당은 안 된다. 박 대통령이 탄핵을 잘못했다. 이거 주장은 같아요. 그러나 합쳐져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 고영주 대표가 있는 이쪽은 정강훈 쪽 냄새가 너무나 짙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하고 하기에는 거리감이 많아요. 저는 그 다른 점을 인정하자 이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대로 가고 우린 우리대로 가고 황장수 소장이 지난주 금요일날 창당을 했어요. 혁명 21당이라고 창당을 했어요. 황장수 소장은 뭐 사실 박 대통령권 가지고는 우리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또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황장수 소장이 얘기하는 뭐 스포 21 여기 뭐 서민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하는데 뭐 공감하는 분도 많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많아요 사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당은 안 된다. 저것들은 안 된다. 개헌은 절대로 안 된다. 내각제 안 된다. 이거랑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합쳐야 된다는 생각 안 해요. 다르다. 다른 거 인정하고 같은 부분 많지만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따로 가는 거예요. 따로.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12명 후보 중에서 뭐 오세훈 빼고 뭐 사실 이게 오세훈 빼는 것도 좀 힘들지만 허경영 빼고 그러면은 12개 중에서 11개 후보였나 12개였나 9개가 좌파들이에요. 좌파 냄새가 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파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건 연합하고 하면 되는 거지. 꼭 합쳐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국민의 진당을 깨부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로 나가든 이거 국민의힘당을 깨부셔야 돼요. 그러면서 새롭게 우파 정당을 제대로 만들든가 우파 정당을 몇 군데 해갖고 필요할 때 우리가 연합해갖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후보 내고 저쪽에서는 이쪽 당이 후보가 내고 하는 걸로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점 인정하고 각자 나갔다가 필요할 때 뭉쳐서 좌파들에 대항을 해야지. 하나만 있으니까 지난번에 조은진 대표님 유대일리 방송 나와서 얘기하셨잖아요. 한 당만 있으니까 이것들이 못해도 질질 끌려가잖아요. 국민들이 질질 끌려가잖아요. 여러분들 우파가 있으면 우리는 이 당 지지했다가 이 당 지지했다가 정책이 이번에는 이슈가 이쪽이 좋아. 이 이슈는 이쪽이 좋아. 서로 지지해주고 견제하고 해고 우파 정당 여러 개 생기고 정말 필요할 때 우리 연합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못해요? 할 수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양당 정치에 피해다? 들어갈 구멍이 없다? 시도를 해야죠. 좌파들은 하고 있는데 우리를 왜 못해요? 오늘도 구영주 대표가 방송에서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얘기 들어서 참 답답했었어요. 이슈로 가지고 해야죠. 이 국민의 진당 이거 되지 않는 거 이거를 위협을 해야죠. 참 아쉬웠고 하여튼 정규재 씨 방송을 들으면서 많이 아쉬웠고 참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좀 진작에 참 깨놓고 좀 더 일찍 정규재 씨 부산에서 정규재 씨를 지지해줬다면 뭐 앞으로 이 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비슷한 지분도 많았기 때문에 정규재 씨가 모아놓은 그 당원들하고 우리 당하고 좀 더 교류하면서 뭐 정규재 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좀 더 좀 교류가 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처음에 사실 정규재 씨가 연설할 때 굉장히 못마땅한 게 많았었어요. 정말 왜 저렇게 말할까 참 많이 좀 못마땅해서 또 뭐 연설을 듣진 않았었어요. 근데 마지막 갈수록 그래 뭐 못마땅했던 그런 거 좀 내려놓고 우리가 주장했던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자기도 이제 해보니까 너무 안 먹히니까 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갈수록 우리가 주장해왔던 그런 말 우리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뭐 늦게 깨달은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웠었지 많은 부분이 공감했었고 그래서 좀 뭐 이것도 뭐 정규재 씨 잘못이에요. 처음부터 자기가 우리 공화당을 인정하고 인정하지만 서로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따로 나간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 공화당을 인정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우리 공화당을 인정 안 하고 하면서 하는 연설이 참 제가 듣기에는 너무너무 거북했었어요. 정말 못 고치는구나. 이래서 연설을 뭐 초창기에 듣다가 또 안 듣다가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좀 우리가 진작에 좀 뭐 저라도 좀 나서서 진작에 좀 응원을 하고 지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 당원들하고 좀 교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저도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규재 씨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정규재 씨가 이쪽에서 좀 싸워주고 우리는 이쪽에서 싸우고 항정수상 이쪽에서 싸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크게 이 태국 국민의 진당은 안 된다 하는 이런 좀 소리가 좀 크게 나서 이것들을 깨부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사그러지면 또 저것들 봐라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닙니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두고 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뭐 나라봉에 그 서명대에 나가긴 했어도 제대로 제 출석을 뭐 못하고 뭐 늦게 가고 하루 종일 있지는 않았는데 조치원에 가보니까 지방에 가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박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했었어요. 왜 아직 가두고 있냐. 사실 우리가 뭐 2017년, 2018년 집회 다닐 때 지방으로 집회 다닐 때 이렇게 보면은 그때하고 진짜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문재인 욕을 아주 심하게 하기도 하고 왜 박 대통령 석방 안 하냐고 얘기들 많이 했었고 뭐 또 한 분은 제가 시장에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은 뭐 결국 다시 왜 그 사람을 잘못 뒀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또 뭐 설명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말이 많잖아요. 말을 하면서도 알아들을까 말까 이걸 여기서 끝내나 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쭉 딸려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말이 좀 길어지고 많아지니까
결국은 이제 못 알아듣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참 한번 거짓말 해놓은 것이 이렇게 사람 머리에 완전히 각인이 돼서 박 대통령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을 잘못 뒀다. 여기에서 참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송에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뜨던 거를 제가 뭐 1시간도 아니고 20분 뭐 30분 이 정도에서 참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게 참 저희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 기대가 참 그렇죠. 그 많은 얘기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물론 뭐 제가 또 많이 알고 요거는 좀 금방진 얘기지만 하여튼 들은 소리가 많고 본 것이 많고 하니까 막 하여튼 막 말을 많이 하고 싶죠. 하여튼 뭐 말은 많이 하지 못해도 많은 분들이 박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고무적인 것은 당무 가입을 안 하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그분들이 박 대통령이 나오시면 하겠다는 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단순히 지나가는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건 진심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님이 나오셔도 우리가 당세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또 기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뭐 저도 그렇고 저는 뭐 법원을 뛰어다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공화당에 남아있는 분들이 공화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 우리 공화당 기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튼튼하고 단단한 기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명대 하시는 분들 또 뭐 저는 법원으로 또는 엽서팀 이렇게 하시면서 또 유튜버들 정말 이런 분들은 정말 난공불락이죠. 누구가 와도 이거를 뺏어갈 수 없고 정말 우리 공화당을 굉장히 튼튼하게 바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당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기둥들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여튼 앞으로 희망이 굉장히 많은 정당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저는 뭐 2017년 3월 10일 날 저는 뭐 결심을 했으니까 제가 뭐 흔들릴 일은 없죠. 예. 그러면서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든든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자, 내일도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히 내일은 또 시장 보기를 한다니까 가서 요즘에 보니까 봄나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저는 그 조치원에 가고 오가피를 두 봉지나 샀어요. 저희 집에도 오가피가 있는데 오가피가 특히 항암 환자 항암 주사를 맞고 있는 분, 그 암 환자한테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피를 굉장히 맑게 하고 피 생성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갖고 오가피를 두 봉지를 샀습니다. 오가피가 굉장히 써요. 쓴데 씹으면 단맛이 나고 굉장히 맛있어요. 예, 그리고 뭐 요즘에 뭐 굉장히 뭐 두릅이니 뭐니 하여튼 봄나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또 지방에 가니까 또 보니까 또 많이 사게 돼요. 예, 그래서 내일 원양에 가서 또 열심히 또 시장도 보시고 그 현재 있는 분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이거는 뭐 저는 작년에 제가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이런 집회는 반대한다. 사실 그때 선거가 끝나고서 되게 서러웠었죠. 정말 기가 막힌 선거 결과였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서럽고 해서 지금까지의 그런 집회 방식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 지방 상권을 팔고 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행진 대신에 지방 상권 들어가서 물건도 사고 상인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 집회 문화를 달리한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딱 그대로 집회를 바꿔서 하신다고 하셔갖고 좀 뭐 당에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지방에서도 좀 더 우리가 좀 실질적인 얘기 보여주는 것보다 좀 실질적인 그런 얘기 또 우리가 한번 상권을 우리가 가면 우리가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 상권 한번 도움 주는 이런 걸로 하면 참 좋다고 생각해서 네, 기대가 큽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